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돌아가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. 그 핵심에 바로 이중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아니, 근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진짜 수십억, 수백억 개의 장치가 막 얽혀 있는 이 복잡한 인터넷이 어떻게 그냥 안 멈추고 매일 멀쩡하게 돌아가는 걸까요?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? 물론 우리도 가끔 이런 화면 보잖아요. 404 not found나 서비스 unavailable. 진짜 답답하죠. 바로 이런 순간들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그 안정성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딱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야기의 악당부터 등장시켜 볼까요? 바로 시스템 장애라는 녀석인데요. 도대체 뭐가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?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어떤 시스템이든 약점은 있거든요. 근데 딱 한 군데, 정말 딱 한 군데만 고장나도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. 이걸 전문가들은 단일 장애 지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. 하지만 이 악당에 맞서 싸우기 위해 아주 멋지게 고안된 영웅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백업 계획의 힘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 같은 거예요. 우리가 매일 운전하면서 내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. 쓸 일이 없기를 바라죠. 하지만 진짜로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구해주는 정말 결정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. 이중화가 딱 그런 겁니다. 자, 이제 공식적인 정의를 한번 볼까요? 아마 방금 그 스페어 타이어 비유를 듣고 나니까 이 말이 훨씬 쉽게 와닿을 거예요. 이중화라는 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핵심 부품이나 기능을 하나 더 만들어두는 것, 바로 중복시키는 걸 말합니다. 좋아요. 그럼 이 멋진 개념이 실제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서 시스템 장애를 막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종화가 추구하는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또 강력합니다. 뭐냐 하면 시스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약한 고리, 단일 장애 지점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겁니다. 단 하나도 남김없이요. 이 이중화는 보통 여러 겹, 여러 계층으로 만들어지는데요.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드웨어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물리적인 장비를 하나 더 두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메인 서버가 갑자기 팡 멈춰버리는 상황에 대비해서 똑같은 백업 서버를 하나 더 준비해 두는 거죠. 아니면 전원 공급 장치를 2개씩 단다거나 하는 식으로요. 자, 다음 계층으로 가볼까요? 바로 네트워크입니다.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. 이 길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. 아니면 길목에 있는 신호등 같은 네트워크 스위치를 이중으로 설치해서 한쪽 길이 갑자기 막히거나 공사 중이어도 데이터가 다른 길로 쌩쌩 달릴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데이터 계층이 있습니다. 이건 너무 중요하죠. 중요한 파일이나 정보를 주기적으로 다른 곳에 똑같이 복사해 두는 것. 이게 바로 백업이고요. 또 레이드라고 하는 좀 특별한 기술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여러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막 쪼개서 나누어 저장하는 거예요. 그래서 디스크 하나가 고장나도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모든 백업 계획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.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여러 다른 수준이 존재하거든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. 바로 장애 극복, 영어로는 failover라고 합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주 시스템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우리가 알아채기도 전에 백업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든 걸 이어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. 이중화가 이렇게 매끄럽게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자동 전환 기술인 셈이죠. 그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핫사이트와 콜드사이트입니다. 말 그대로 온도가 다른데요. 핫사이트는 모든 장비,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준비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스위치 하나만 딱 켜면 바로 운영이 가능한 정말 뜨끈뜨끈한 상태의 시설이고요. 반면에 콜드사이트는 그냥 전기랑 통신선 정도만 들어와 있는 텅 빈 공간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복구하려면 장비도 옮기고 데이터도 다시 넣고 시간이 꽤 걸리겠죠?
차갑게 식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까 데이터 계층에서 잠깐 나왔던 RAID라는 기술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. 이게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의 약자인데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마치 한 몸처럼 묶어서 팀으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팀원 중 하나, 그러니까 디스크 하나가 갑자기 고장나도 나머지 팀원들이 그 빈자리를 메꿔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똑똑한 방식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안정성, 과연 공짜일까요? 이 모든 것에는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장단점을 모두 살펴보면서 균형 있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중화에 피할 수 없는 함정이랄까요? 안정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시스템은 당연히 더 복잡해지고요. 장비를 더 써야 하니까 비용도 확 늘어납니다.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여기서도 딱 맞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돈과 노력을 쏟아부을까요? 그 이유는 어떤 서비스들에게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밤새 드라마 보는 넷플릭스 혹은 중요한 결제를 하는 온라인 쇼핑몰, 더 나아가서 병원의 환자 기록 시스템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. 단 1초라도 서비스가 멈추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잖아요.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에게 이중화는 그냥 필수적인 투자일 뿐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은 우리 디지털 세상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그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. 다시 스페어 타이어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만약 잘못됐을 때를 대비한 백업 플랜이 전혀 없는 그런 단일 장애 지점은 과연 무엇일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?